네, 저희가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은 적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온프레임이라든지 과거에 구시대에 있던 인프라들을 거의 풀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클라우드화 다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하이브리드로 섞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번 우리도 더 바꿔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저희가 작은 규모에서 사실 회사를 시작했고 커지면서 급격히 이렇게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다시피 저희가 게임 인더스트리에 있는데 서비스의 특징 자체가 거의 흥행산업에 가까워요. 예전에 과거에 1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사업부서에서 신규 게임을 런칭할 때 동접이 많이라고 막 질러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IDC에 가서 막 넣고 해요. 그런데 동접이 500밖에 안 나와요. 이걸 넣고 빼는데 그 페인 포인트가 엄청나거든요, 그게.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흥행이 될지 안 될지가 매우 불확실하고, 이럴 때마다 인프라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빨리 업다운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만약에 이게 성숙한 시점으로 가도 나중에 보면 서버를 통합해야 된다든지 인프라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구조 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에 계속 고통받게 되거든요. 즉 게임 쪽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마침 그 시점에 클라우드가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규모가 큰 회사들은 프라이빗으로 많이 구축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들을 보고 있었고, 지켜봤더니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게 변화가 있더라도 구조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모 조정도 매우 빠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인프라 조직을 안 타고 직접 조금 핸들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보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에너지가 들고 이게 지쳐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할당돼 있으면 제가 핸들링을 하고 싶어 했는데, 클라우드는 마침 소프트웨어 서브사이드 개발자들이 바로 손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빠르게 뭔가를 갖다가 핸들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프라가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조직에 보면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하긴 그런데 아주 큰 IDC를 가지고 있었고요. 몇만 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버-사이드 쪽에 자체 IDC가 있고. 그런데 그 서버 대대당 뭐를 하고 있는지 목록 관리가 한번 유출이 되면 이게 뭔가 힘들어, 관리가 막. 지금은 프라이빗으로 클라우드를 관리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IDC에 그냥 집어넣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사실 투명해요, 굉장히. 대시보드에 다 관제가 되고 있고, 특히 개발이나 인프라 쪽에 제일 많이 속된 말로 쪼임을 당한다 그러죠.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매일. 너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 사실 열심히 했는데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려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대충 퉁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클리어해 보이고, 그래서 억울한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얼마가 들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리소스에 태깅을 내놓으면 어떤 프로젝트에 관리회계 팀도 너무 좋아하는 게 그냥 태깅이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어떤 프로젝트 인프라 얼마씩 다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이 편해서 젠팟은 일단 클라우드로 간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사실 아마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하셨을 건데 구글, 그 다음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세 개를 놓고 비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검토를 했고요. 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설명하고 있느냐? 젠팟은 결국 애저를 선택하게 됐고요. 한국게임개발업계는 여기 혹시 게임 개발에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신 분이 있으시면 알 텐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과 솔루션으로 오랫동안 게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있지만 어차피 유저들 PC가 다 윈도우즈 데스크탑이에요. 예, 그리고 서버는 윈도우즈 서버를 가게는 리눅스보다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소켓의 IO 모델이 IOCP라고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리눅스의 이폴이나 이런 것보다는 월등히 빠른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도 퍼포먼스에서는 안 밀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썼고요. 그 다음에 PC 만들려면 3D는 전부 DX를 안 쓰고는 거의 못 만들었죠, 다. 예,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고, 랭귀지는 지금은 유니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비주얼 C++로 많이 넘어왔지만, 그 C#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예전에는 다 VC 뿔뿔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인프라 가이드하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걸 타진해 보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이 다 용어도 그렇게 익숙하고 친근해요. 써봤던 것들이 많아. 그리고, 애저는 보니까 개발 환경, 서비스 인프라, 그 다음에 CI/CD라고 불리죠. 보통 간단하게는 빌드 배포라고 그러는데 요거랑 보안, 데이터까지 쫙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쉽게 연결이 잘 돼요. 예, 매끄럽게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개발자들의 익숙함, 통합의 편의, MS의 그동안 계속됐던 기술 지원에 대한 신뢰성, 요걸 바탕으로 저희는 애저로 가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 이거 미천이 지금 다 까지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개발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바일하고 PC를 동시에 개발 다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다 대응하고 있고요. 쭉 보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으로 지금 돼 있고, 다른 것들은 보면 몇 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다음 페이지. 특히 빌드 배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빌드는 자동화를 많이 하거든요. 개발사들도 그렇고. 근데 배포 자동화는 웬만해서는 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포를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납니다. 요게 그냥 가가지고 띡 누르면 클릭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라이브에 나가버린다, 안 나가야 될 게, 이러면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배포는 자동화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게 엔터 아이디로 바뀐 것 같은데, Azure AD가 이름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인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 단계도 누가 빌드하고 누가 배포했냐, 그 다음에 배포 승인을 팀즈나 메일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배포가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한 명만 싱글로 그 어프로벌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걸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승인하게 할 수도 있고, 모두가 승인해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것 때문에 지금 거의 풀리 CI/CD는 다 오토메이션이 다 돼 있고요. 빌드 배포도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팁이 있으면 지금 보시면 나중에 애저에 있을 건데, 왜 서비스 무중단으로 배포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애저 쪽에 보면 그린 옐로우 배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무중단 배포가 인프라 레이어에서 가능하게끔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큐리티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약간 밤만 되면 해커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였거든요. 아까도 보면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아이디 패스워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찍힙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보안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보안이 화두였고,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사실 서버 사이드는 이제 애저를 쓸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아서 해줄 거잖아요. 그게 뚫린다 이러면 그거는 MS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재밌는 게 서버 사이드가 직접 뚫리지 않습니다. 다 보면 오피스를 타고 들어와요. 대표님 데스크탑을 해킹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서버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안은 사실 서버 사이드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피스 보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막았으면 됐지 하면 뚫립니다. 다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도 아예 도입해서 원래는 다른 걸 쓰고 있었어요.
예, 오피스 365도 도입해서 문서 보안부터 시작해서 오피스 쪽에 각종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디펜더 통해서 수집 다 해서 그걸 아까 센티넬 같은 심에다가 올려서 다 분석하는 구조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서브 사이드에 패스워드 이런 거 DB에 보면 ID 패스워드 그냥 코드에 하드 코딩 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편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동안에 뾰족한 방법이 알아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 키볼트를 사용하면 ID 패스워드는 저기 집어넣어 놓고 저 크레덴셜만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해커가 ID 패스워드를 DB ID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직앱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자동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로우 코드 레벨에서 위지이글을 통해서.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가 저희들은 직접 하거든요. 그런 통합들을. 예, 그래서 저희는 컨디셔널 액세스를 아까 엔터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구축한 상태고 제로 트러스트를 어느 정도는 보장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름이 지금 시냅스 애널리틱스라 저렇게 되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현재는 약간 분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수집도 큐도 그렇고 보관은 블럭을 많이 쓰실 거고요. 오케스트레이션 자체는 이제 데이터 팩토리를 이용해 가지고 ETL에 거시적인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고 데이터 통합하고 처리 분석은 지금 데이터 브릭스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DW는 데디케이티드 지금 SQL 풀을 쓰고 있고요. CI/CD는 역시 이것들도 다 DevOps 통해서 처리하는데 저희는 ML을 통해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유저 리텐션 레이시라든지 게임의 서버 컨텐츠들을 로비에서 어떻게 배치했을 때 어떻게 바뀔 거고 과거에 쌓였던 걸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미니게임들을 만들 때 어떤 게임들을 먼저 이 유저들한테 우선으로 올려줘야 히팅 확률이 높아서 플레이 타임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지금 ML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은 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도화가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오픈 AI가 핫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크게 AI 관련해서는 지금 5가지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 특히 보면 여기 개발사 대표님들이나 그 경영진 분들은 그래픽 리소스에 진짜 코스트를 갖다 좀 줄이고 싶은 이런 열망이 다 있으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리를 이용해서 많은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스 작업들을 직접 이제 생성하고 있고요. 그걸 실제 라이브에 적용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Q에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건데 내년에 지금도 프로토타입 형태로는 계속 넣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 접근은 누구든지 쉽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데이터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하고 데이터 전문가들만 관련 직군들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프롬프팅을 이용하면 누구나 좀 쉽게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서 볼 수 있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개발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선순환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MOU를 맺었고요. 저희는 같이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